주중에 2,0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대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확산세가 진정된 건 아닙니다. 주말엔 보통 이렇거든요. 수요일쯤에는 다시 치솟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도 크게 줄지도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지난 주말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저와 동네 동생들 셋이서 오랜만에 단골집을 찾아갔는데요. 사장님은 왜 그렇게 살이 빠졌냐고 놀라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줄었다는 월 매출 액수를 듣고 놀라고, 그렇게 놀라서 한참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이요.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을 걸로 보이는 다음 달 초에 방역 대책을 위드 코로나로 조기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과 같은 때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빨리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겠죠. 내년 요맘때에는 저도 단골집 사장님도 서로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9월 6일 월요일 허증쇼 출발합니다. 허증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오석준의 웃어요 였습니다. 임금목님, 안녕하세요 용디. 13일부터 오후 시간대로 개편되면은 박광일, 썬킴 교수님, 노탁석, 김관진님, 신유진 변호사님 볼 수 없는 건가요? 근무 중에 피곤함을 덜어줬었는데 이젠 퇴근길에 들어야겠는데요, 해주셨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예. 다 같이 가시고, 오히려 우리가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더 많은 코너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 6시에도 늘 함께 해주세요. 이은미님, 저도 지난 금요일 백신 2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접종 완료하고 나니까 안전막이 하나 생긴 기분이에요, 해주셨고요. 드래곤볼 한 장면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초사이어인 되는 느낌이라고. 아무래도 일단 백신 맞아야지 뭐 다음 방역 단계를 갈지 안 갈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박지희님, 부산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집안 기온이 2, 3도가 뚝 떨어진 게 정말 가을이 왔나 봐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해주셨습니다. 기온이 정말 많이 떨어졌죠. 요맘때가 좀 그런 것 같고, 제 기억에 이제 늘 매년 부산 영화제 끝나고 나면은 확 추워졌거든요. 춥다, 이런 느낌 딱 드는, 딱 그 시즌인 것 같습니다. 계절이, 우리나라는 참 계절이 적당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적당한 걸 아는 대기인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쪽으로 훅 갔다 저쪽으로 훅 갔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징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선물 또 있는데요. 혈당 측정기 세트 10대를 준비를 해봤어요. 혈당 측정기 세트가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나한테 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은 혈당 측정기 세트 추첨해서 10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백종열 감독의 2015년도 작품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얼굴이 매일 달라지는 내용이었죠. 어떨 것 같으신지, 여러분 같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지, 나쁘지. 나쁜 걸로 합시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얘가 자고만 일어나면 얼굴이 막 바뀌어. 이름이 뭐예요? 김우진이에요. 김우진이에요. 김우진. 그러니까 남자로 일어났다 여자로 일어났다 할아버지로 일어났다가 막 할머니로 일어나고 막 그런다니까. 잠깐만요. 오늘 엄청 연습하고 왔거든요. 그쪽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왜 꼭 오늘이에요? 오늘 만났던 여자와 내일도 다음 주도 만날 수 있다는 거.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이지만 내게는 기적 같은 일.
뷰티 인사이드. 백종열 감독이 연출한 2015년도 작품 12세 관람가 등급이었죠. 영화 뷰티 인사이드 만나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남웅 영어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언제까지 1등 신랑감? 그러게요. 근데 여기 아까 예고편에서 가을인데. 예.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러는데 예. 내 얘기네. 왜? 얼굴이 변하지도 않는데 기적같이 일어나지도 저기 않아. 주인공은 하루라도 이렇게 만나지. 저는 지금 하루도 못 만나고. 아니 변호사님 네.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피부에 무슨 저 뭐라 그러더라? 물광? 아니 근데 대신 제가 대답해드려도 될까요? 에센스 한 4겹 바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요즘에요. 이렇게 방송 끝나면 예. 사진 찍고 영화와 관련한 포즈 취하잖아요. 맞아. 컨셉. 네. 그래서 나 저번에 그 8월의 크리스마스 보고 이분은 지금 이 일에 정말 진심이구나. 그러니까요. 매일 준비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물 없으면 예. 옷도 이렇게 이상한 색깔, 영화랑 관련 없는 색깔 입고 나오고 막 지적하시고. 오늘 그래서 뷰티 인사이드에 맞춰서 그래서 준비해 오신 뷰티 거예요. 인사이드의 이 어떤 여자 주인공만큼 보이려면은 그렇죠. 에센스를 4겹 5겹 이렇게. 그렇죠. 그 사실은 한유주 씨 얼굴이 전면에 나오기 때문에 가발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그 빠른 배송 있잖아요. 빠른 네. 배송으로 했는데 오늘 아침이 아니라 오후에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요즘 배송이 밀려서요. 심기가 불편하십니다. 가발을 가발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잘 하시는데 뭐. 다음 영화에 또 언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오늘이 우리 오전 11시에 전해드리는 무법지대는 오늘이 막방이에요. 아우 저는 시간이 늘어나서 너무 신납니다. 제 예전에 사실 무법지대 너무 사랑 영화인데 무시무시한 사건을 다루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거 좀 빼느라고 조금 사건을 선정하는데 애매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가장 이슈가 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는 그렇지. 소식들로 이슈 법률 이슈는 팍팍 넣으려고 합니다. 대신 좀 영화랑 관련 있는 걸로. 당연하죠. 저는 영화를 엄청 유심히 보거든요. 예. 1분도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을 법률 쟁점이랑 연결해야 될까. 그렇지. 예, 그렇게 맞아요.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자, 뷰티 인사이드 소재가 방금 우리 음성에서도 들을 수 있었듯이 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매일마다 막 바뀌어. 맞아요. 막 이랬잖아요. 네. 소재가 희한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 저였는데 내일 일어나면 신유진 변호사님, 어. 모레 일어나면 웅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남녀노소 바뀌는 거죠. 맞다. 성별도 바뀌었었지. 그렇죠. 네, 외국인으로도 외국인도 됩니다. 나오고. 완전 람마네. 네, 그러니까 야. 굉장한 다양성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예. 이게 이제 모 그 전자기기의 그 광고였어요. 7분짜리 광고. 원작이 그러니까 네. 이 모티브를 제공한 그렇죠. 최초 원작이 원작이 이제 광고였다. 광고고 아. 그 광고를 보고 예. 이제 한국의 제작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로맨스 영화를 만들면 괜찮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CF를 주로 찍고 또 이제 그 영화의 예고편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활약을 했던 이제 백종걸 감독이 뷰티 인사이드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광고만 찍던 네네. 광고 감독이 만든 것 치고는 네. 저는 꽤 괜찮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보게 되면 예. 그 분위기라든지 네. 극 중에 등장하는 이제 가구점이라든지 예. 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형이 있으니까 이제 어. 그 원형에 맞춰 가지고 잘 이제 가져왔던 거죠. 하긴 리들리 스콧도 그렇고 데이비 핀처도 그렇고 다 광고 감독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센스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센스가. 저는 이 영화가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매일 얼굴이 바뀌고 갑자기 어린 아이기도 하고 네. 막 현실적이지 할머니기도 않죠. 하고. 네. 근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설정에서 둘 간의 이제 사랑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 현실적이거든요. 어허. 이제 남자는 결혼을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결혼 반지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예. 여자한테 얘기를 꺼내자 용기를 내서 얘기를 꺼내자 여자는 결혼이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뭐 그렇긴 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현실적인 설정에서 또 비현실적으로 뭐 주인공들이 네. 그렇게 항상 기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또 그 안에서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는 내가 만났던 사람한테 나는 저런 적이 있었나 내가 저런 적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보시는 분들도 예. 내가 연애할 때 모습이 오히려 이 영화에서 이끌어내서 그런 부분이 투영되는. 공감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바뀐다는 게 매일매일 뭐 이제 사람이 기분도 다르고
또 무엇보다 상황이 다르고 맥락이 그렇죠.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약간 은유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 인사이드, 더 뷰티 인사이드 하면 이제 뭐 내면의 아름다움. 근데 이제 영화로 오면 이게 좀 밖으로 나옵니다. 네.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하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제 여자를 딱 만났는데 예. 딱 하루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잠을 안 자면 안 바뀌니까 이틀 3일도 될 수 있지만 아무튼 대시를 하려면 예. 뭔가 겉으로 조건이 굉장히 좋아야 돼서 이게 잘생긴 잠깐. 날을 기다립니다. 잘생긴 남자가 나올 때까지를 기다려요. 아하. 몇 날 며칠을 기다립니다. 잠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자면 안 바뀌는 컨셉이었구나. 네. 네, 이게 네. 기억이 내가 좀 하나도 안 나니까 그러면 우리 오래됐죠. 저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뷰티 인사이드 줄거리부터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인공은요. 누가 연기했다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매일같이 얼굴이 바뀌는 남자 우진이 주인공입니다. 우진은 가구를 만들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구를 납품하는 곳이 있어요. 그 스튜디오에서 한효주 배우가 연기한 이수라는 딱 여자를 만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여자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제 박서준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이 됐을 때 가서 초밥 드실래요? 스테이크 드실래요? 얼굴이 바뀐 거죠? 네. 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네, 좋은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박서준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이 이 얼굴로 계속 있으려고 잠을 안 자고 버티는데 사람이 계속 잠을 안 잘 수는 없잖아요. 못하죠. 네, 그러면서 변하고 그 사실을 이수가 알게 되면서 처음에 굉장히 흥미로워했지만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할래? 라고 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주변에서 또 눈길도 있고 라고 하면서 좀 갈등이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초에 이게 왜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건 안 나오고. 그게 엄마가 얘기를 해요. 사실은 너희 아빠도 너가 같다. 일종의 이제 유전 같은 거였죠. 근데 뱀파이어 같은 거. 아빠가 사실 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를 알고 엄마가 임신했는지를 알고 떠나는지 모르고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제 엄마가 이 사람과 일상을 같이 나눈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그렇지. 사실 아빠가 떠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18살이 되니까 아이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자기가 변한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제 끌어안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약간 힌트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밝혀지죠. 아빠도. 네. 어때요? 두 분은 얼굴 맨날 바뀌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제 얼굴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기 얼굴이? 너무 좋은 건 아니고, 예. 계속 그렇게 바뀌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게 돈이 많아야 돼? 왜냐하면 이 영화도 보게 되면 만약에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고 또 노인으로 바뀌고 발치수도 맨날 바뀌고 시력도 바뀌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모두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막 매일 도수 다른 안경도 필요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발치수를 재고 시력을 재고 자기한테 맞는 그리고 항상 자기 정체성을 그래도 잃지 않으려고 이제 실반지를 끼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털실 반지를 끼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은 정말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본질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것이 그 사람임을 볼 수 있는 사실 여자가 이제 이수였잖아요. 그렇죠. 이수는 정말 그 내면을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한효주 씨가. 네, 그렇죠. 근데 한효주 씨가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좀 같은 여성 관객으로서는 매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얼굴이 처음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이제 그 어릴 때 처음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배성호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었고 영화의 이제 첫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명 배우가 등장하는데 김대명 배우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체형이 좀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입었는데 벨트가 맞지 않아서 줄을 가지고 메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원작에 있던 광고를 그대로 가져온 케이스인 거죠. 잘생긴 사람도 또 누구 있어요? 뭐 이서준 배우 나오고 이서준 배우, 이동욱 배우 나오고 유연석 배우 나오고 결정적일 때만 나옵니다. 네. 마지막에 이진욱 배우 아닌가요? 마지막에 이진욱 배우였죠. 유연석이었어요. 이진욱 배우도 나오잖아요. 이진욱 배우 같은 경우는 파티 장면이 있는데 남자친구를 부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로서 가야 되는데 막 예. 말도 안 되는 얼굴이 자꾸만 나오니까 계속 잡니다. 계속 잡다가 이진욱 배우의 얼굴이 딱 나오자마자 됐다 이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확률이면은 이거 뭐였지? 가차 아니 저기 뽑기 이 정도 확률이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확률이면 해볼 수 있지. 이게 아무리 저주라고 할지언정. 예? 네, 저주 같지는 않고. 예. 아니 이게 그래 이 정도 확률이면 저주도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이 변하는 거 좋은 점이 뭐냐고 처음에 이제 사귀기 시작할 때 물어봐요. 예. 그랬더니 잘생긴 얼굴일 때는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너무 말투가 별로. 네, 변호사님은 어때요? 매일 바뀌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영화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이제 실반지를 끼지만 그게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내 정체성이라든지 이거를 영화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로 나왔지만 오히려 그 주변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엄마도 힘들어하고 여자친구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저는 그 스스로 본인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본인은 힘든 게 안 나와서 본인 스스로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허나원 평론가는 이제 혼자시지만 누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변호사님은 이제 남편분이 계시고 남편의 얼굴이 매일 바뀌어. 사랑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본질이라는 확률이 게, 이런데? 그 본질이라는 확률이 지금 거를 이진욱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도 다 우리도 같이 살면서도 표현을 해도 이 사람 속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게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속마음은 영원히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모습도 변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까지 막 이런 말 아는 걸까에 대한 그 나 스스로의 그런 의심도 생길 것 같고. 아 오히려 더 뭔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이렇게 매일 바뀌면 너무 적응하기 힘들어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서로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오지도 않을 미래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절대 결코 올 일이 없는 미래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두 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봐놓고 아니 너무 진지하게 걱정하길래 전 진지하게 생각해봤거든요. 모습이 저렇게 매일 바뀌면 사실은 이 박서준 배우가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사실은 이 이제 자기의 본질은 나의 본 마음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서로 확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공개 후에요.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엄청 갈렸는데. 호불호가 갈렸어요? 네, 호불호가 갈렸는데. 이 영화 그냥 잘 만들었는데? 네, 불호가 뭐냐면 아니 잘생기고 체형 좋은 사람만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 영화를 만들 당시에 제작진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어떤 배우가 들어갈지를 차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이서준 배우, 뭐 키스할 땐 유연석 배우 이렇게 다 맞출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배우는 이때는 안 돼. 이런 걸 맞춰갈 때 생각을 해보면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말씀 들으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러면은 이거 프로파일링인데? 편견을 조장하는 프로파일링인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고 제목은 뷰티 인사이드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반대. 어딜 봐서 인사이드냐? 다 겉모습으로 너무 겉사이드인데. 그렇죠. 그런 이제 그 비판들이 있었죠. 아 그래요. 김나영님 청취자님께서는 가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긴 있는데 근데 옆에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해주셨고 권지연님은 얼굴이 매일 달라지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혜미님 제 얼굴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얼굴을 사랑할래요. 근데 한 번쯤은 바뀌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나도 그냥 내 얼굴이 좋아. 네.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싫은 면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맞아요. 아니, 지금 뭐 지금 43년 동안 계속 함께 해온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 뭐 이 정도면 좋지 뭐. 맞아요. 그래 이 정도면 다행이네. 뭐 이런. 자 오늘 백종열 감독이 연출한 영화 뷰티 인사이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전통곡 중에 하나예요. 연기자가 얼굴에 쓰고 있는 가면을 순식간에 확 바꾸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걸 변검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중국의 전통 공연 이 변검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국영, 장풍 주연의 이 영화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동방불패, 2번 패왕별이, 3번 천녀유혼. 힌트. 그 여기 출연했던 배우가 그 당시 홍콩에서의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었죠. 감독이
젠카이거. 그렇습니다. 첸카이거. 맞아요.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화 뷰티 인사이드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매일 매일 바뀐다. 매일 바뀐다. 이런 컨셉인데 청취자분들도 좀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제 그 요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평론가님은 이 영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원작 광고에서 굉장히 잘 살아요. 원작 광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원작 광고 짧을 똑같아요. 거 아니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영화에서처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체형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 체형 바뀐 거를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 그리고 사람이 매일같이 바뀌잖아요. 예. 그 컴퓨터에 대고 자기 얼굴을 계속해서 보면서 녹화를 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한 똑같네? 광고였거든요. 예, 그게 이제 또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기본적인 설계는 같은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계속 잘 사귀고 있는데 평생 살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사귀고 있는데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요. 야, 너 맨날 남자가 바뀐다는 소문이 있어. 직장 내에서. 그러네. 그럴 수도 네.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어디서 만나? 라고 했는데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딱 와가지고 손을 딱 잡는데 그 감각이라는 게 어느 날은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딱 돌아보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남자가 서 있으니까. 얼굴을 모르는 낯섦에 그렇죠.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증세를 심각하게 느끼죠. 아니 뭐 애인이 자주 바뀔 수는 있는데 네. 6개월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바뀌면 좀 문제가 있죠. 매일 바뀌면 진짜 좀 주변 사람들 눈치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런 문제가 있지. 그러네. 저는 이 영화에서 근데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사랑 이야기지만 오히려 헤어지는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헤어지는 장면. 네. 헤어지는 장면은 이제 김지혁 배우, 김지혁 배우가 하셨는데, 그 헤어지는 마침 근데 왜 내가 헤어지는 장면이냐라고 하셨던 인터뷰도 있었는데, 그 헤어지는 장면이 여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남자가 이제 그거를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식으로 해서. 그쵸.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난 단지 그냥 결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되게 힘들어. 내가 힘든 건 안 보이니 이제 그런 어필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이제 사실은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거든요. 자기 불안 증세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남자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이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해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엄마가 힘들지. 정말 힘들다. 그래서 너가 떠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해줘요. 떠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너란 사람을 얘는 떠날 수가 없을 거다. 먼저. 그러니까 이제 너가 오히려 먼저 떠나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헤어지자라고 남자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집에 데려다 주는데 집 앞에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가 사실은 갑자기 왜 그러는데 이 남자가 그게 좋겠어. 그냥 그 약 그만 먹고 건강해져야지라고 해서 그냥 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독백으로 사실은 그때 자기가 헤어지라고 남자가 먼저 말해줬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 안도감을 느꼈다. 네. 솔직하네. 네, 안도감을 느꼈는데 내가 그게 지금도 사실 그렇고 들킬까봐 지금 다시 연락을 바로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극중우지는 체코 프라하로 나가서 따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바뀌는데 돈도 기본적으로 많군요. 많죠. 많고 가구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제작을 하는데 이게 가구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나와요. 맞아요. 셀프, 그러니까 사람에 맞게,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예. 사람의 특징에 맞게 이제 가구를 만들어 주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맨날 얼굴이 바뀐다는 것도 그 설정이 좀 과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된 설정들이 꽤 많은 게 그래서 남자가 프라하로 떠나잖아요. 근데 여권은 분명히 최근 3개월이나 6개월 내 사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네. 얼굴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외로 나갔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근데 저는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남자들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요. 남자 관계들이 이게 문제예요. 아니 감정적으로 따라가면 되지 감정선을. 왜 거기서 여권 무슨 3개월 전 사진이 왜 나오냐고 지금 거기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인상적인 게 마지막 장면 되면 이제 둘이 프라하의 그 카를교에서 키스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좋다. 막 다가갈 때 그 배우들이 다 바뀌어요. 한 20명 정도의 배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 저 배우들이 전부 해외로 간 거야? 갈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네. 그랬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CG 아니고. 같은 느낌이 네. 이제 배경은 그대로 두고 배우들이 다가오는 거니까. 요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이제 거기 나왔던 유연석 배우, 한효주 배우는 네. 가서 실제로 찍고. 가고. 네. 근데 진짜 마지막 점에 이쁘긴 이뻤어요. 네, 이 장면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막 설레더라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얼굴 막 바뀌어도 어지간하면 집에다 있는데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요? 잠 안 자고. 저는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얼굴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여권 어떻게 통과했냐라고 궁금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고등학교 18살 때부터 얼굴 바뀌었다면 병역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병역 문제. 그게 제일 걱정되긴 했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잘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다음에 한번 DP 한번 다뤄야겠어요. 예. DP. DP 잘 만들었더라고. 예.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깜짝 놀랐어. 자, 지금 영화 뷰티 인사이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우진, 주인공 우진이잖아요. 네. 연기한 배우가 이 영화 특성상 네. 엄청 많다면서요? 21명. 21명. 근데 실제로 모습만 나온 거가 다 포함하면 123명.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로 배우 있죠. 그런 배우들이 21명이 연기를 했고요.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이제 123명이 되는 네. 거죠. 아하. 외국인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외국에 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에 가면 외국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이제 체코에서는 더 외국인으로 자주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환경의 탓이 있는 것 같고. 뭐지 그게 약간 뭐 법칙이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누가 나오는지 보는 재미도 이 영화에 있는데. 그렇겠지. 예. 이런 영화 재미지.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극 중에 이제 이수가 그 처음에는 이서준 배우가 연기한 이제 우진에게 사랑을 느끼다가 이제 매일같이 변한다고. 박서준 배우가 연기한 이제 그 우진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진의 집으로 찾아가요. 문을 여는데 우에노 주리가 연기한 우진이 나옵니다. 우에노 주리가 나왔었지. 네, 그렇죠. 그래서 우에노 주리는 일본어를 얘기하고, 네, 그리고 극 중에 한효준 배우는 또 한국어를 얘기하지만 서로 잘 소통되는. 말이 통해요. 네. 근데 오히려 한효주 배우가 일본어로 물어보니까 오히려 우에노 주리 못 알아들어. 이거 말을 할 수 있지 알아듣는 건 아니다. 이런 판타지 설정의 영화를 보면서 최근 3개월 전 사진을 의문을 가졌다는 게 허남은 평론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짝이 계속 일주일 신랑감에 머물러 있잖아요. 저도 그냥 신유진 변호사님처럼 군대 어떻게 갔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감정선에 충실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때요? 두 분 이게 워낙 예쁜 영화라서요. 워낙에 예쁜 영화라서 이거 좋아하시는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 감독님 백종렬 감독님이 그 한효주 씨의 왼쪽 얼굴에 그렇게 굉장히 감탄을 했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시는데 거의 극도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한효주 씨의 아름다움을 실제 아름다움보다. 실제도 아름다우시겠지만 실물을 못 봐서 제가. 근데 다른 영화에서보다 거의 뭐 몇 배 아름답게. 이건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다른 영화에서보다 한효주 씨가 이 영화에서 진짜 특출나게 예뻤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나는 장면이 이제 어머니 집이 그러니까 어머니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털실 있고 이제 뜨개질하고 이런 데인데 어머니 가게 가서 이제 뜨개질을 배우게 하거든요. 같이 배우거든요. 그때 마침 또 우진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뜨개질을 배우는데 한효주 배우가 약간 이제 못하는 거를 배우려니까 졸리니까 하품을 하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게 하품을 하는데 어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예쁘게 하품해서 인상적이었다고요? 하품도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사람이. 그럼 오늘 그 녹음 끝나고 방송 우리 사진 찍을 끝나고 때 네, 하품 마시는 장면 찍으시면 되겠네요. 평론가님 어땠어요? 저는 마지막 장면 이제 그 예. 체코에 가서 키스하는 장면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예쁘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면 누가 최종적으로 키스를 할까 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유연석 배우가 마지막에 출연을 하니까 유연석 배우와의 그 멋진 장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관객들 입장에서는 예. 인기가 많은 이제 배우들이 펼치는 장면들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면 같은 경우가 그래 이게 뷰티 인사이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석 배우가 실제로 나레이션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톤으로 나왔고 목소리 좋으니까. 네네. 또. 그래서 마지막 어울리지. 장면까지 맡은 것 같아요. 일단 요즘 핸드폰은 못 쓰겠네요. 얼굴 인식도 안 되고 지문 인식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안 바뀌는 걸로. 자. 오늘도 변함없이 법률적인 쟁점. 이 영화의 법률적인 쟁점 아마 뭐 신원도용 이런 거 아닐까요? 여권 삼지할증사지 이런 건 여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그 낯선 얼굴에 대한 불안감. 낯선 얼굴에 대한 불안감. 예, 얼굴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모르는 거. 네. 그래서 이 얼굴을 모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해 놓은 것이 예. 범죄인 얼굴 신상 공개에 관한 게 있거든요. 전과가 있는 특정 범죄의 전과가 있는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 예. 우리는 이제 경찰들이 옆에 서고 예. 그 범인 얼굴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다거나 뭐 이렇게 가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죠. 뭐 고유정이라든지, 예. 뭐 안인득이라든지, 예. 뭐 그런 이름들은 이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잔인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 범행이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비록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성범죄자 신원공개 이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거,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문제. 신상, 내 얼굴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예. 최근에 이제 5월달에 가출소를 하고 지난 8월 26일 날 밤에 전자발찌를 끊고 찬 채로 자신의 집에서 1차 살인을 범행을 저지르고. 그러고 나서 4일 후 29일에 또 한 명의 여성을 이제 끊고 물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납니다. 예. 그래서 29일에 또 한 명의 여성을 이제 살인에 이르고 그러고 나서 자수를 했다고는 하는데 예. 도저히 이 자수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지금 거의 신상공개 결정이 나서 사실 지금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막 인터뷰하는 장면 혹시 네, 무섭더라고요. 보셨나요? 봤어요. 그 마이크를 마이크 걷어차는 거. 네. 기자들을 발로 차고. 네,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뭐 한이 된다. 네. 이게 옛날에 그 지존파가 했던 말 아닌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무시무시한 그 사람의 나이와 이름과 그리고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강윤성 56세.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도 네. 자수를 한 게 네. 정상 참작이 되나요? 자수를 하면요. 예. 자수라는 것은 임의적 감경 사유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봤을 때 자수를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감경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임의적으로 예. 자수는 했지만 예. 감경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예. 감경 안 해줘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나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네,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법원에서 가서.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굉장히 막 자기가 잘난 굉장히 허세 그리고 네네. 그 지금 살해당한 그 피해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이제 알고 지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단지 돈 때문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프로파일러들이 들어가서 범행 동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유치장에서도 지금 경찰관을 이제 구타를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뭐 꽤 다쳤다고는 안 했지만 지금 굉장히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니 그 법의학자들이 네. 뭐 사이코패스 여부를 지금 판단 중이다라고 거의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네. 이런 거는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놓은 거예요? 뭐예요? 근데 모든 거를 포기하고 놨다기보다는 네. 저도 이 사람을 어떻게 뭐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2차 범행을 저지르고 그 차량을 끌고 경찰서에 갔으니까요. 예.
자신이 이제 뭐 금방 잡힐 거라는 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이미 경찰이 왔다 이런 걸 다 알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그 우리 김지훈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 해서 최민식 씨가 그 범죄 한참 저지른 후에 이제 후반부에 결말 직전에 후반부에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 이 사람이 사실은 교도소에서 총 생활한 기간이 23년인가 그래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5월달에 가출소를 했지만 15년 동안 살고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회에서 자기가 뭐 어쨌든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고 살인 정말 극악무도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회에 있는 것보다 어차피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거기서 날 어쩔 거야. 날 어쩌겠어. 니들이 날 어쩌겠어.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피의자의 인권을 계속 옹호하는 쪽으로 법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무리 뭐 난동을 피우고 해도 똑같이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 우리가 사실상 사형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네. 선고는 받은 적은 있습니다. 선고할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나 그게 궁금했어. 지금도 최근에도 선고가 내려진 적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아마도 그 사건 같은데 그 방화하고 이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건에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것 같은데 사형 선고는 아직도 내려지긴 합니다. 사형 선고 대신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몇백 년 이렇게 선고를 내리잖아요. 처벌에 맞아요. 대해서. 예. 그런 방식으로 만약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꾸는 거는 더 낫지 않나요? 몇백 년, 천년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면 평생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 강은성 이 사람은 그거를 뭐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편하게 들어가는 그런 기분. 이런 사람, 변호사님 생각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계도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우리가 보통 그 사회로부터 분리해가지고 특정 이제 수감을 시킬 때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이제 교화의 목적이 제일 큰 건데 사회로부터 격리의 목적이 있고, 근데 교화의 목적이 제가 보기엔 사실상 1%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여지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게 혹시라도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까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유기징역을 받으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수용제라는 거를 지금 논의가 지금 다시 일어나는 건데 보호수용제? 보호수용제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다만 뭐 무기징역형을 받은 게 아니라서 언젠가는 징역 집행이 끝나고 나오지만 아직도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수용제를 통해서 그래도 여기 이 기관에서 이 기관에 살면서 좀 더 사회에 나오는 건 단지 바로 나오지 않는 그런 거를 좀 제대로 만드는 것을 논의 중에 있죠. 약간 절충지대를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때요, 평론가님이? 평론가님도 뉴스 보셨죠? 네, 뉴스도 봤고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예전에 보면 이제 마인드헌터라는 작품도 보게 되면 너무 잘 만든 드라마죠. 그 연쇄살인범 찾아가서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이라는 걸 알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해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걸 문자로 옮길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도 보게 되면 왜 저랬을까라고 하지만 결국엔 벽에 부딪히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우리 7942님이요. 아이고 신유진 평론가님 변호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변호사 어때요? 좀 시험 보실래요? 요즘 공부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백준열 감독의 2015년도 작품 영화 뷰티 인사이드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중국의 공연 변검을 아름답게 담아낸 장국영 주연의 영화 2번 패왕별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편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역사 코너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모시고 최근에 월드컵 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역사 속의 브릿지 다리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비비의 YY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